안녕하십니까. 건강디자인연구소 잘김약사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열나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잘 안 떨어져요. 이때 관리하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본론에 앞서 해열제 사용과 열 관리를 세심하게 해야 하는 상황 적었습니다. 화면 멈춰놓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컨디션 관리입니다. 열날 때 부모님께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체온계 숫자에 너무 끄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아이 컨디션만 살펴보자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체온이 39도에 조금 처지긴 해도 잘 논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열제는 안 먹여도 되고요. 반대로 38도더라도 축축 처지면 해열제 사용을 포함하여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안할 때는 주저없이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열은 2, 3일은 기본이고 관리만 잘하면 39도, 40도의 열도 해열제 없이 견딜 수 있다는 점. 열은 아이 몸이 만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 이 두 가지만 깊이 이해한다면 엄마나 아빠는 아이가 열이 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케어할 때 아이 마음도 편해지면서 열이 잘 잡힙니다. 팩트입니다. 아기들 열나면 작은 소리에도 놀래고 약간 밝은 빛에도 짜증이 나요. 그러므로 가급적 조용하고 간접 조명으로 아늑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 너무 어두워도 자다 깨서 놀랄 수 있어서 최소 수면등 정도는 유지해야 합니다. 음식을 소화시킬 때도 열이 생기므로 열이 있을 때는 인체는 일부러 식욕을 낮춥니다. 그러므로 밥맛이 없는 아이 억지로 먹이면 안 돼요. 소화가 잘 되는 누룽지나 죽, 염분 보충도 되는 간장밥, 된장국 추천드립니다. 아기들 분유량은 평소보다 확 줄이고 대신 횟수를 1, 2회 정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열날 때 음식으로 염분 보충이 잘 돼야 소변도 땀도 잘 나와서 빨리 좋아집니다. 열이 며칠 지속되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병원서 수액이나 영양요법 하는 게 여의치 않다면 생약을 추천드립니다. 체력을 올리면서 해열시키는 약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제 큰아이의 경우 어릴 때 해열제나 항생제만 먹으면 토했어요. 어쩔 수 없이 생약만으로 관리를 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갈증이 심할 때 해열제만 먹이면 처질 수 있는데 생약으로 보조하면 열이 잘 관리됩니다. 다음은 수분 섭취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수분 섭취만 잘하더라도 위험한 상으로 안 가요. 갈증이 심할 때 몸은 불가피하게 땀 배출량과 소변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 열 방산량도 줄어서 열이 더 오르거나 오래 갈 수 있죠. 이때 땀내는 해열제를 먹여도 효과는 미비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므로 갈증 체크에서 수분 보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기들은 입술이 말랐는지, 침이 적고 끈끈한지, 소변색이 진한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수분 섭취는 보리차가 제일 무난합니다. 보리는 원래 성질이 차서 열날 때 도움이 되고 또한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전해질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수박이 최고입니다. 수분 보충도 되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서 열이 금방 떨어집니다. 특히 껍질 쪽 흰 부분이 해열 효과가 좋습니다. 물 먹는 게 중요하다고 억지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토하거나 설사할 수 있어요. 특히 분유 수유하는 아기들. 왜죠? 분유 자체가 물이기 때문이죠. 한편 열나면서 설사할 때 물은 한 모금씩 2, 3분 간격으로 조금씩 끊어서 먹어야지 2모금 이상 물을 먹게 되면 설사가 더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온도 관리입니다. 열날 때 더우면 열이 밖에서 몸으로 더 들어와요. 반대로 추우면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못 나가요. 해열제에 땀내는 효과도 잘 안 나고요. 그래서 춥지도 덥지도 않게 시원하고 따뜻하게 관리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열날 때
언제 추워하고 언제 더워하나요? 인체는 염증, 감염 등으로 열을 올릴 필요가 있을 때 체온 세팅 값을 높여 열을 오르게 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세팅 값을 다시 낮춥니다. 열이 오르는 1단계, 높은 열이 유지되는 2단계, 상황이 정리되면 체온을 내리는 3단계로 크게 구분하는데요. 2단계에서는 체온 세팅 값을 사이에 두고 열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기도 합니다. 보통 열이 오를 때는 추워하면서 땀이 없고 내릴 때는 더워하면서 땀이 납니다. 그러므로 열 초기에는 춥고 중기에는 추웠다 더웠다, 마지막엔 더워하지요. 이 외에 체액 손상이나 염증이 심할 때 추워합니다. 오랜 발열로 체액 손상이 심해지면 몸은 땀 배출을 억제해야 합니다. 또한 어딘가에 염증이 심하면 인체는 혈액을 염증 부위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러기에 불가피하게 말초 혈액 순환력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이때 추워합니다. 결국 오랜 발열 후 춥다는 건 난 지금 물도 아껴야 하고 안에 생긴 염증에 전념해야 하니까 미안하지만 바깥쪽은 당신이 이불 등으로 보온에 신경 써 라고 몸이 시키는 반응인 거죠. 열날 때 더워하는데 더 덥게 하는 바보는 없겠죠? 근데 추워하는데 더 춥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추워하는데도 무시하고 단지 열만 보고 옷을 다 벗겨놓거나 얼음을 겨드랑이에 껴놓거나 얼음찜질하는 분들 있어요. 방금 나온 열은 식혀줄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춥게 하니 그 다음 나와야 될 열이 아예 못 나오게 하죠. 이후 신부열이 급격히 올라 열성 경련을 유발하거나 염증이나 열이 심해집니다. 팩트입니다. 벗겨놓거나 얼음찜질하는 것은 더워할 때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아기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열이 심하더라도 함부로 벗겨놔선 안 돼요. 물론 한여름 더울 때는 예외겠지만 그마저도 피부를 관찰해서 닭살이 돋아 있거나 움찔움찔 떤다거나 입술색이 파래져 있으면 벗겨놓는 게 춥게 있다는 사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얇은 옷이라도 입혀 피부 혈액순환력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추워하면 얇은 이불을 덮이고 더워하면 걷어주고 쉽죠? 잘 때는 일단 덮어줘 보세요. 무의식 중에 이불을 차내면 더워한다는 거죠. 또한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또 덮어줘 보고, 애들은 춥고 덥고가 보통 두세 시간 간격으로 바뀝니다. 열이 있을 때는 성기와 사타구니로 열이 많이 빠집니다. 저는 기저귀 밴드 부분을 가위로 양쪽 각 3군데 정도 잘라주고 헐겁게 채웁니다. 팬티의 경우는 아예 안 입히고요. 발열이 3, 4일 이상 지속되면 더워하면서도 땀이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땀이 나기는 한데 체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땀의 양도 줄게 되어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때는 벗겨놓고 미온수로 닦아주는 게 좋은데요. 미온수가 땀 대신 체열을 방산시켜 해열에 도움이 됩니다. 단, 이때 꼭 추운지 물어보면서 해야 합니다. 만일 춥다면 옷을 입히고 이마나 팔다리 정도만 닦아주는데 그래도 싫어하면 닦아주는 거는 중지해야 돼요. 손발이 찰 때는 손발을 주물러주면 좋습니다. 심장이 할 일을 대신해 주니까 심장 부담도 줄이고 손끝 발끝까지 열이 잘 전달돼서 해열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혹 양말이나 손싸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편해할 수 있어 비추입니다. 참고로 오랜 발열과 함께 손발이 찰 때는 해열제 추가 복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체액이 모자라서 손끝 발끝까지 체액 순환을 포기한 것일 수도 있는데 땀내는 해열제를 과용하면 체액 손실률이 더 커져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고열인데 뇌 손상이나 경기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뇌 손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오지 않습니다. 인체는 3중 4중으로 안전장치를 걸어 놓았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실 경기하는 것도 그 안전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안심이 안 된다면 이 4가지 방법이
뇌 혈류를 식혀줄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써왔던 방법인데요. 정말 유용합니다. 자, 면 베갯니가 없다면 면 수건을 덧대주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베개 속은 캐시밀론으로 열 전도율이 낮은 반면 성질이 찬 수수나 녹두는 머리열을 잘 식혀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마를 식혀주면 직접적으로 뇌의 열도 식혀줄 수 있겠죠. 셋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냉각팬이 식혀주는 것처럼 코로 흡입된 공기가 비강을 통하며 뜨거워진 뇌를 식혀주는 거죠. 열날 때 코호흡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그림처럼 뒷목 쪽에 냉찜질팩을 가제 수건으로 싸가지고 5분 정도 대주면 아이가 정말 편해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불편해하는데 그때 빼주면 됩니다. 이상으로 해열에 약이 되는 팁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체온계 온도보다는 컨디션에 집중하자.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만큼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자. 추하는지 더한지 온도 관리에 신경 쓰자. 이 세 가지만 관리해주면 별 문제 없이 열이 지나갈 겁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열이 자주 났습니다. 그럼에도 해열제를 기껏해야 두세 번 먹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어떤 때는 새 것 그대로 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열은 종종 났었습니다. 이렇게 해열제를 아껴 먹일 수 있었던 이유가 열은 떨어뜨릴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는 대상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관리만 잘해주면 몸이 알아서 열을 떨어뜨리죠. 이때 해열제는 주력이 아니라 조력자죠. 해열에 있어 부모와 아이가 치료의 주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 건강디자인연구소 잘김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